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환 원장입니다. 최성현 원장입니다. 여러분, 돼지 껍데기, 닭발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콜라겐이요. 소주 안주? 소주 안주 아니에요? 피부 탄력 하면 우리가 이제 콜라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콜라겐이 많다고 하는 이런 닭발이나 뭐 껍데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피부 탄력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음식 말고 요새 이제 먹는 콜라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인 것도 있고 네. 아닌 것도 있는데 실제로 정말 그 먹는 콜라겐 우리 피부 탄력에 정말 도움이 될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10분만 우리 집중해서 보시면 피부 탄력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피부층이 크게 나누면 두 층이잖아요. 네. 표피층이랑 이제 뭐 진피층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진피층이 한 90% 정도를 콜라겐이 결국은 주된 우리 철근 콘크리트 했을 땐 철근 역할을 해주는 그런 뼈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콜라겐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주름도 생기고 피부 탄력도 저하되는, 그러니까 피부 탄력과 콜라겐은 뗄래야 될 수가 없는 관계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피부 탄력 시술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콜라겐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콜라겐을 어떻게 합성시켜서 만들어낼 건지, 새로운 콜라겐을 어떻게 재생시킬 건지에 대한 대부분의 시술들이 거기에 그렇죠.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답니다. 네. 껍데기랑 닭발을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왜요? 술을 같이 먹어요. 이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 껍데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껍데기를 팩으로 하면 얼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먹는 콜라겐들 요새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콜라겐을 먹으면 정말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이 합성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제 우리 질문 주신 것처럼 껍데기나 뭐 닭발 이런 콜라겐이 많이 함유되었다고 하는 식품들을 먹으면 정말 피부에 콜라겐이 합성될까요? 라고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항상 그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콜라겐이라는 거는 사실 잘게 쪼개다 보면 아미노산 단위까지 쪼개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 콜라겐의 사실 기본 구조는 이제 트라이펩타이드라고 부르는 세 가지 아미노산이 반복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것들이 뭉치고 해서 이제 콜라겐 파이버로 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껍데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먹어요. 소주랑 같이. 그러면 콜라겐이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막 분해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소화효소의 영향 때문에 그런 콜라겐 같은 것들이 결국은 아미노산 단위로 가게 되고, 아니면 뭐 트라이펩타이드 그 이상의 좀 분자량이 큰 것들이 남게 되면 그게 뭐 우리 피부로 가서 합성에 도움이 된다? 사실 저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돼지 껍데기로 혹은 닭발을 먹어서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합성이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같이 덧붙여 설명드리면, 요새 나오는 논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분자량의 콜라겐이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나오는 그런 먹는 콜라겐을 먹었을 때 사실 피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논문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저분자량의 콜라겐을 복용하는 건 이제 피부 탄력과 그다음에 뭐 피부에 이제 수분감, 보습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이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항상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얘기들을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드렸는데, 그런 결과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좀 바꿔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현 원장님이 그럼 저분자량의 콜라겐을 먹는 게 정말 도움이 될지, 뭐 그런 논문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가 식품이라는 거랑 의약품이라는 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이제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의학계에서 보는 논문 그런 저널하고 식품으로서 나와 있는 저널하고는 주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있죠. 그런 논문들, 최근에 나온 뭐 그런 논문들이 대부분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학계에서 나타나는 논문들도 마찬가지인데,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논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목적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먹는 것들이 안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만, 그걸 위해서 콜라겐 합성을 위해서 꼭 나는 이 콜라겐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먹는 평소에 그냥 골고루 음식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 정도면 충분히 그걸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식품에 대한 것과 혹은 의약품으로서의 그런 가치는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뭐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목적이 내가 이 콜라겐을 먹어서
해서 나의 피부의 탄력을 확 좋아지게 하고 콜라겐을 많이 합성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거를 먹는다면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한계치가 네.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식품 뭐 이쪽에서 쓴 논문들을 보게 되면 하루에 이제 한 1g에서 2g 정도를 2, 3g은 네, 뭐 그 정도? 뭐 6주 정도 그 이상을 이제 복용을 했을 때 뭐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습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있기는 한데 뭐 성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논문을 작성한 사람들의 목적도 사실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작성자들을 보면 그런 식품이 관련된 그런 데 이제 뭐 스폰을 받거나 그런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쓴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면 저도 성 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거로 가지고 뭐 우리가 피부과에서 하는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시술만큼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장을 통해서 장에서 흡수가 될 때 분해가 된 상태로 다시 장으로 흡수를 하는 거고 장에서는 우리가 장간 순환이라고 해서 모든 이제 영양분들은 간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간에서 다시 한번 재합성되거나 뭐 이제 보관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으로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간에서 합성된 다음에 다시 전신으로 퍼질 때 얼마만큼이 다시 피부까지 올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피부층에다가 직접 하는 우리 시술들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부스터 같은 대부분의 그런 스킨 부스터라든지 주입해주는 시술들, 주사 시술들은 부족한 공장의 재료를 채워주는 역할 그리고 공장을 빠르게 가동시켜주는 것들은 그런 재생해주는 고주파 시술이나 에너지를 주는 시술들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그 재료를 주고 공장을 빨리 돌려줬을 때 피부를 다시 재생시키는 공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뭔가 넣어준 다음에 시술하는 것과 먹어가지고 거기서 분해됐다가 다시 합성해가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들의 그런 효율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죠. 특히나 얼굴에만 집중하니까. 사실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콜라겐은 그냥 줄게 되어 있어요. 노화라는 거에 정의를 굳이 하자면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이제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량은 서서히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늙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노화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제일 확실한 거는 당연히 피부과에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시술을 뭐 주기적으로 받는 거죠. 고주파 뭐 써마지 같은 그런 장비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30대부터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셨던 분을 60대가 돼서 이제 저를 봤던 적이 있어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 나이대에 비해서 훨씬 피부 탄력도 좋고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면 비용도 들고 뭐 내가 이제 통증도 좀 참아야 되고 어쨌든 시간과 노력이 드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분들한테 그러면 피부의 탄력을 좀 덜 빠지게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전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결국은 보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승전 보습인데요. 결국 잘 바르고 보습 크림, 재생 크림 이런 거를 잘 발라주는 것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노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먹는 것들 다 좋은데 그런 식품들은 채소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그 좋은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흡수했을 때 콜라겐 같은 것들 결국은 흡수될 때 장에서는 우리 비타민 뭐 세븐 이런 애들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골고루 그냥 먹는 정도만 하시면 저는 뭐 굳이 막 저분자 콜라겐 찾아서 드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아주 촉촉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면 네. 노화를 늦출 수 있다. 그리고 콜라겐이 분해되는 콜라겐의 총량이 감소되는 거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래서 이제 항노화의 또 비법을 하나 중요한 비법인데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분자 콜라겐보다 더 많은 논문이 있거든요. 너무 믿지 말라면서요. 아까. 이거는 의학적인 결과치입니다. 네, 인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항노화를 할 수 있다. 이건 유산소 알려져 운동 안 있어요.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뭔가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면 그쵸. 효과는 좋지만 네. 그 노력을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생기니까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으시는 거겠죠. 뭐 그렇게 정리할까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탄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콜라겐은 결국 먹으면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약간 효과 있을 수 안 있지만 먹는 것보단 낫다. 굳이 찾아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건강한 음식을 잘 섭취해 주시는 거 보습이나 재생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거 그리고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해주시는 거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바르는 콜라겐이 들어간 팩 이건 진짜 아니고 먹는 콜라겐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종류 다양하잖아요. 뭐 이제 뭐 피쉬 콜라겐, 뭐 돼지 콜라겐,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콜라겐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비용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먹으면 똑같아요.
굳이 드실 거면 뭐 비싼 제품을 찾아서 드실 필요는 사실 없다. 이게 제가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엄청 많이 사두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량으로. 그쵸. 이게 이제 뭐 좋다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많이 사놓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드셔야죠. 뭐. 그렇죠. 열심히 드시고 뭐 주변에도 많이 나눠주시고. 네, 열심히 어쨌든 안 먹는 것보단 나을 거니까 먹는 게 더 낫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우리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콜라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콜라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없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야 맨날?